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인 이효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효리 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클이라고 하는 그룹,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그룹이 있었지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옛날에 왜 엄청난 인기가 있는 그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받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국민 남매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재석 씨와도 굉장히 호흡이 좋았었습니다. 그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분이 바로 이효리 씨인데, 어느 날 이효리 씨가 또 결혼을 하셨어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두가 예상했던 바는 모델 같은 뭔가 조각 같은 그런 남자, 누가 봐도 멋있는 그런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뭔가 외모적으로는 좀 순박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드시는 분이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순 씨인가, 아마 그걸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상순 씨 외모가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델 같은 막 그런 외모는 아니니까. 그렇게 결혼하시고 난 뒤에는 제주도에 또 가셔가지고 은둔하듯이 또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몇 년 동안 방송 출연이 완전히 끊겼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미스테리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묘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효리 씨의 자이건 타이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이효리 씨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공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효리 씨 또한 마찬가지로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효리 씨는 공인으로서의 자신의 책임감에 대해 가지고 조금 무감각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효리 씨가 어떤 식의 삶을 걸어왔고, 그리고 어떤 식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는 환불원정대라고 하는 가상의 팀까지도 꾸렸는데요. 환불원정대라고 하는 게 어떤 공식적인 팀이 아니라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만 사용되는 가상의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번에 연말 시상식에서 환불원정대가 공연을 또 하기로 했나봐요. 근데 그 공연을 또 두고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이효리 씨가 2020 MBC 방송연예대상에 불참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비행편으로 이동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작진과의 깊은 논의 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환불원정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엄정화, 화사, 제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참석한다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효리 씨 때문에 지금 환불원정대의 공연이 취소가 된 것이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해도 다른 팀원들과의 약속인데 저런 이유로 빠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책임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효리 씨와 관련된 논란은 저런 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악성 자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효리 씨가 앨범을 내면 낼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것이 표절 논란이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효리 씨의 4집 앨범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사진을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레이디 가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 분의 컨셉이 굉장히 좀 비슷해요. 이효리 씨는 당시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레이디 가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발 때문에 레이디 가가 비슷하다라고 보는 건 무리라는 거죠. 머리를 풀면 자기가 막 비욘세를 따라하는 게 되고, 금발을 하게 되면 레이디 가가가 되고 좀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금발을 하게 되면 레이디 가가 따라하는 거 아니냐, 머리를 막 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장발로 하게 되면 비욘세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식의 스타일적인 어떤 유사함이 아니라 음악성 자체, 음악에 대해 가지고도 표절 논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지금 4집 같은 경우는 레이디 가가의 스타일에 따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총 14곡 중에서 7곡이나 표절 논란이 있었죠. 그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견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베꼈다라는 거죠. 해당 논란에 대해서 이효리 씨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4집 앨범 수록곡 중에서 바누스 바쿰으로부터 받은 7곡 모두가 표절임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이효리 씨는 지금 가수 아닙니까? 가수라고 한다면은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았다, 그걸로부터 그냥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특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의 지금 표절 논란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효리 씨의 3집 티저 포스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효리 씨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본 배우 호시노 아키의 사진인데, 옷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지금 훌러덩 벗고
벗고 있는 상태에서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고 있다. 이거는 지금 스타일을 사실상 모방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집 티저 포스터도 논란이 됐었는데 더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면은 그 뮤직비디오의 내용 자체도 컨셉 자체도 따라온 거 아니냐, 그런 지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이효리 씨의 뉴곡을 뮤직비디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팝 가수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캔디의 뮤직비디오입니다. 4집도 표절의 논란이 있었고 3집도 지금 표절의 논란이 있는데 뮤직비디오의 컨셉 또한 마찬가지로 따라온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논란까지 터진 겁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 이효리 씨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었죠. 이효리 씨의 소속사는 스타일 콘셉트는 특정인만의 스타일이 아니라며 표절 의혹을 일축을 했고 제작자 또한 마찬가지로 모방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전에 이효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발이라고 해서 전부 다 레이디 가가를 따라한다고 하고 뭐 머리를 풀어 헤쳤다라 그래서 내가 비욘세를 따라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지금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지만 뮤직비디오 컨셉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 전문가들이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구상을 하면서 단순히 바 장면이나 마리노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한 작품 안에 두 장면을 모두 등장시킬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그 노래의 주제곡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컨셉이 맞는데 유곡을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내용이 유곡을의 주제인데 거기서 마린룩의 연관성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연 이거를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냐 이겁니다. 4집도 지금 표절의 논란이 있고 3집도 지금 표절의 논란이 있고 2집 또한 마찬가지로 표절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2집에 나왔던 개차라고 하는 노래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근데 해당 노래 같은 경우도 표절의 논란이 있었고 브리트니 측에서도 부분적으로 표절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래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원곡자가 이효리의 작곡자를 표절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런 식의 보도까지도 나갔었습니다. 당시 표절 논란에 대해서 이효리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처가 컸지만 단단해지는 시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과연 이 사태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효리 씨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책임감이 조금 없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데 자기만의 생각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경규 씨가 예전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은 무섭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죠.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4.3 그때 기념식에서 이효리 씨가 이런 식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효리 씨의 팬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효리 씨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 보아오면서 싫고 좋고의 감정이 없었는데 4.3 추념식의 사회를 본다거나 나레이션을 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어쩔 수 없는 연예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당장 처리하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정중히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낄 자리가 아니다, 그런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블랙리스트 그런 거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행사의 성격상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지금 저분이 이효리 씨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4.3 거기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무슨 뭐 4.3 기념식의 성격 자체가 자기에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효리 씨한테 저렇게 부탁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4.3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한테는 너무나 지금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가족들끼리 경건하게 치르기를 원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그런데 온다? 그 참을 수 없는 감염에 몸이 떨리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거를 읽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슴 아픈 일, 정말로 슬픈 일을 대처하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픔은 아픔으로 가지고 있고 슬픔은 슬픔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끼는 순간 그거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참석을 하지 말아달라.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효리 씨는 저 부탁을 듣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저 자리에 참석을 했고 이효리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념도 오케이, 의리도 끝판왕, 역시 속일대기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게 되었죠. 소신 발언, 개념인, 이걸로 유명한 게 이효리 씨입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이효리 씨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고 사회적인 어떤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그거를 망각한 사람이 갖게 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어떤 모습인 거는 아닐까. 저는 이효리 씨의 개념 발언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이효리 씨가 마찬가지로 소신 발언했죠. 소신 발언뿐만
문장뿐만 아니라 가사까지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윤미향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미향 씨는 심지어 이효리 씨가 그런 식으로 기부한 직후에 직가까지 치렀다라고 해요. 정말로 이효리 씨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책임감 이런 거를 통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윤미향 씨에 대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꺼이 이효리 씨 또한 마찬가지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입장을 내놨었죠. 자기만의 어떤 세계,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묘한 존경심을 갖는 거,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습성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감, 사회적인 어떤 역할, 그거는 망각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소신 발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